자,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니들이 켈리의 맛을 알아라고 이제 제가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네. 그 맛이 뭘까? 그 글씨가 참 멋인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그 이제 글씨의 어떤 흐름과 그런 거라면 이번에는 이제 자음 모음의 변화에 이제 강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씨를 이제 선택을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글씨에 강약을 주면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글이 가지고 있는 거 맨날 이제 제일 또 계속 강조하지만 초성을 강조했을 때 글씨하고 중성을 강조했을 때 글씨하고 또 종성을 강조했을 때 글씨랑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심이란 글자는 자음음의 변화로 표현한다. 첫 번째 초성 자음을 굵게 썼을 때 글씨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줄을 맞추지 않고 쓰는 거죠. 이제 저번에 했으니까. 두 번째 중성 모음을 굵게 썼을 때 보이는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종성 자음을 굵게 썼을 때 보이는 동심. 그러니까 어떤 거에 따라서 동심이 제일 그 동심이라는 사람들이 달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 어떻게 썼을 때 어울릴 거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연습한 후 각자 생각하는 동심을 표현해 보면 거기에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 네. 그것이 이제 강약, 특히 이제 캘리그라피에서 어떤 강약을 줄 때, 그것은 이제 먹의 그 붓이 얼만큼 이제 있냐에 따라서 또 글자의 크기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고요. 같은 글자인데 이번에는 강약이 아니고 장단, 길고 짧고.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자꾸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초성 자음을 길게 썼을 때, 두 번째 중성 모음을 길게 썼을 때, 세 번째는 종성 자음을 길게 썼는데 또 마찬가지로 어때요? 처음에 앞페이지에 있는 그 동심의 느낌과 이 두 번째 동심 그 장단의 느낌과 강약의 느낌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요 동심이 어울리면 첫 번째 강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게 좀 속달이 되거나 몸에 배야죠. 그래서 또 이 세 가지를 연습하는 경우, 그래서 선으로 가는 동심과 강약을 줘서 하는 동심인데, 저는 옛날에 막대놀이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줄넘기나 고무줄놀이 했을 때 동심이 생각으로 나름대로 표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막대기 놀이하고 맨날 장군 놀이하고 막 칼싸움 한다. 나무 막대기로. 그래서 막 그 어깨로 막 이렇게 밀치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동심을 표현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놀았던 그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추억의 향수. 우리 향수 선생님도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게 되는 표현의 양식으로 이제 글씨에 단어 선택을 하면서 거기를 장단으로 갈 거냐 강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글씨의 축이 바뀌고 꼴이 바뀐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예요? 옛날의 추억, 생각.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단어의 예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전거, 자전거. 이렇게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라고 안 읽잖아요. 네. 전자가 강조됐으니까 자전거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자전거 이런 식으로, 3번은 자전거 이런 식으로, 4번은 자전거 이런 식으로 글씨 길이에 따라서 소리도 달라진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의 장점이 아닐까. 특히 이제 이미지가 그 저번에도 제가 설명했는 그 전서의 그 통일된 전서 말고, 문자 통일이 된 전서 말고 상형에 가까운 전서의 이미지가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죠. 그거는 왜냐면 사람마다 다 그 자연을 본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전거를 보고 자전거를 한번 써봐야 된다. 말 그대로 붓을 보고 써보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아노는 첫 번째는 약간 건반 느낌 나게 이렇게 검은색 검정 건반. 그다음에 피아노 할 때 아자는 뭐 발구름판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목청껏 소리 부르면서 약간 이렇게 교회 찬송가라든가 우우우 하자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자꾸 비유법, 은유법 있는 거를 자꾸 생명력으로 가자 이거죠. 피아노, 그렇죠. 글씨의 흐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된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뭐 가지고 있는 이제 미션 주고 하는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럴 때 요로요로해서 한번 써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한번 제시어를 지문을 충분히 이제 자기화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걸로 한번 이제 도입을 해보고요. 또 강조할 수 있는 단어가 많잖아요. 콩나물 같은 경우도 콩나물은 뭐예요? 진짜 콩나물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자에 그 뭐죠? 떡잎에 나오는 그런 거 그런 부분이나 콩나물 전체 모양에 콩나물이 물 죽으면 이렇게 콩나물처럼 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콩나물이면 이제 글씨를 가지고 콩나물에 가지고 있는 강약을 준다. 이건 변화인 거죠. 콩나물 이런 식으로 흐름이라든가 변화 그런 것들로 이제 캘리를 씁니다. 자, 이거 꿀떡 맛있죠. 이제 꿀떡 그렇죠? 어디를 강조에 따라서 발음 악센트가 다르다. 꿀떡 이런 식으로 되나? 아유, 수업인지 연기인지 이거 참 제가 연기하셔야겠다. 거기 그쪽이 좋잖아요. 그 충남 연기군 연기면이 연기자들이 많이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자, 강조할 수 있는 단어의 예를 자꾸 이제 아까처럼 이 말고도 저는 이제 샘플로만 했지만 우리가 뭐 지금도 마시는 아메리카노도 아메리카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뭐죠? 옛날 예능에 그런 5명이서 화음하는 게임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아메리카노는 받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를 가지고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이런 선적인 거, 그다음에 면적인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또 모음 중에서 어떤 것만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샘플링을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든 뭐 할 때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만 하지만 우리는 마시고 쓰고 또 이 글씨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이제 문화를 보는 거잖아요. 장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강약과 그 장단으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제가 주제를 켈리의 맛을 알아. 그러니까 글씨를 내가 요리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단맛인지 신맛인지 쓴맛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심화적인 거예요. 나는 이제 켈리의 전도사가 되었어. 처음에는 켈리도 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켈리도 대충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켈리에 대해서 오해 진실도 Q&A로 했으면 결국은 이제 전도사가 되셔야지. 네. 저기 보면은 저기 또 커피 전도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나가면서 누가 전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글씨 전도사가 되자 이거죠.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게 뭐야? 고정관념 깨는 연습을 하자. 자, 정말 저 머리 정말 쥐난성이에요. 붓 하나 가지고. 근데 진짜 다양한 붓을 내 눈앞에다가 다 깔아놓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냥 보세요. 붓. 이런 붓은 어때요? 코스염 같죠? 세 번째 붓 이런 거는. 네. 그 다음에 붓이 엉킨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붓이 해가지고 끊어진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보시면 앞으로 그 붓이라는 걸 보면 막 붓이 움직이죠. 평포지만 붓, 갈라진 붓. 뭐 이거는 약간 죽필이에요. 죽필.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거는 대나무 그 빻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의 이제 그 막붓이죠. 다 갈라져가지고 막 버릴까 말까. 이거는 약간 그 붓이 이렇게 붓이 옆으로 해가지고 미술 도구에 붓이 있더라고요. 그 약간 눈썹 그리는 붓처럼 이렇게 그 갈라지는 붓이 있고, 예, 이런 조그만 붓도 있고, 붓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이제 방치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짜네. 그러니까 그런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붓이 보죠. 또 이런 붓.
이거는 이제 붓 꼬다리 손잡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나무 젓가락을 불려서 빻아가지고 하는 이런 그 붓이 정말로 이제 이 붓이 이렇게 다 달아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붓 하나를 쓸 수 있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 형이학 모르겠지만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난 거죠. 붓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 있냐라는 거를 한번 제가 봤을 때 이거 말고도 또 있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자꾸 켈리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그 텍스트만 보고 쓰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없을까? 예. 그 선생님이 앞에 있는 이런 앞에 있는 종이, 붓, 뭐 커피잔 이런 거 보면서도 잔 하나 가지고도 여러 잔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선생님들 그 손톱에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어때요? 지겨우면 또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중독돼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도 이 글씨에 중독되자. 그래서 이미지 연습을 자꾸 하자. 이런 거죠. 그 다음 장은 이것도 머리 아팠어요. 부채를 펴놨어 아예 나는. 부채를 쫙 폈을 때 부채하고 이건 합축선인 거죠. 이거는 평선. 그런데 이제 평선은 이응대 비읍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꼴에 가지고 있는 부채를 많이 하면 또 빗이잖아요. 부채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빗은 안 지잖아. 그러니까 좀 하여튼 저는 켈리를 할 때는 서예 할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근엄함이 좀 벗어나죠. 그래서 켈리를 할 때는 좀 서예의 좀 무거운 맛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서예가 너무 근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집도 좋잖아요. 집. 이거 굴뚝 모양으로 제가 상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예요? 불을 떼니까 어떻게 돼? 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공깃밥이요. 예. 공깃밥에 쌀이요, 쌀. 그러니까 절반은 먹고 남은겨.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집으로 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으로 안 보이면은 나가리요. 그냥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씨와 그림의 경계선상에서 우선은 켈리는 그림이 주요, 글씨가 주요. 글씨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씨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집은 뭐예요? 편안하다, 아늑하다, 예? 집은 뭐 한옥집, 초가집, 양옥집, 뭐 아파트 그런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그 정말로 그 나태주 씨도 그 시가 맞나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내가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막 그 밥 냄새가 고소하게 나가면서 그런 느낌의 집을 찾냐 이거죠. 또 이제 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청양고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읓이 줄 꼬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되게 만들려면 이것도 일본 말인가? 여튼 예. 그런 것 이런 거에서 글씨에 가지고 있는 그 살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상품에 선생님들이 이제 제품 이미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포장 디자인과 글씨 디자인이 그게 돼야 돼. 우리 선생님들 뭐 여기 이제 잘 알았지만 반대로 신라면 안 먹어봤어. 처음 태어나서. 근데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매울 것 같아요? 안 매울 것 같아요? 매울 것 같아요. 빨간에다가 그 매울 신자 그 옥편에 나와 있는 게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얼큰하고 맵다라는 것이 그냥 침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오뚜기 진라면은 포장지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매울 것 같아요? 부드러워 순한 맛일 것 같아요? 순한 맛. 그게 시각적으로 소비자 이거를 딱 한다는 거예요. 왜 백화점 1층 가면 화장품 가게 뭐 있어? 층마다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소비 심리를 촉구하고 이게 마케팅에 대한 부분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캘리그라피 문화가 글씨 문화가 어느 접목 다 된다는 거죠. 어디든 간다는 거. 디자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예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뭐 집 짓는 현판, 뭐 간판, 뭐 책 커버 다 가잖아요. 지금 막 대중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누가 다 모르냐고요. 사람들한테 이걸 못 쓰니까 의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위.
진짜 가위를 앞에다 놓고 써야 된다니까. 가위를 버렸을 때의 느낌하고. 이 가위 이거는 뭐야? 손잡이야, 손잡이. 근데 이것도 가독성에서 떨어지면 나가리요. 그 가위 손잡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가위를 어때요? 이 가위를 그려놓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가위 뭐 이렇게. 또 옥수수에 뭐예요? 수염이에요, 들어. 옛날에 그런 것들. 또 옥수수 뭐 노래도 있잖아요. 하모니카 불고 뭐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 옥시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러면 수염도 있고 옥수수 그거 부분들 있고. 저번에 했던 콩나물. 콩자 봐봐요, 콩의 그 앞에 노란 그거. 콩나 이건 뮬처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지금 보니까 또 뮬각이네 이게.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요. 콩나물의 앞에 모양. 그래서 콩을 강조했을 때랑 나무를 강조했을 때하고 그런 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약의 효과나 장단의 효과, 대소, 강약, 장단, 원근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글씨에. 예, 그림에도 들어가겠지만. 자, 이제 또 고정관념 얘기. 사물의 명칭을 켈리로 표현하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밥은 아까 얘기했죠. 공깃밥에다가 옛날에 머슴밥이라고 해서 그 미드밥 한 공기 더 얹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밥알이 이제 요것이 비읍의 그 획이 되면 밥이 되는 거고.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배꼽이에요. 배꼽의 중심으로 이제 배가 이제 불러서 커지는 거고. 요거 이렇게 밥이 커져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누른밥. 밥이 다 눌어가지고 이제 깐밥 느낌, 거칠거칠한 거지. 이 밥하고는 다르잖아요, 벌써. 비읍의 구조는 같은데 안에 내용물이 쌀 알이냐, 다 눌어붙은 깐밥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밥이 이제 있다. 선풍기 보고 쓴 거예요. 선풍기. 풍자가 이제 선풍기 그 프로펠러 그 보호하는 그거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키니까 어떻게 돼요? 회전하잖아요, 옆에가. 그러니까 기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좀 그런 것처럼 자꾸 글씨에 생명력을 넣는다는 게 지금 쉽지는 않아요. 자, 에어컨도 에어컨 약간 이제 가스가 별로 안 나올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스탠드형 검정색 에어컨인 거고 옆에는 화이트 스탠드 캘리 그거죠 이제 에어컨인데 바람이 나오냐에 따라서 에어컨이 얘는 좀 바람이 약한 거고 옆에 그 에어컨 스탠드형 화이트 색상은 좀 바람이 세가지고 에어컨 이렇게. 이게 진짜 웃기는 거지. 이것도 무슨 캘리냐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좋은 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고정관념 깨고 사물의 이미지를 더할 수 있는 연습을 안 하면 그냥 뭐 보고만 쓰는 거지 뭐. 우리 파리채. 자, 어렸을 때 주로 많이 맞았던 게 파리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채로 해가지고 팔이 여기 있는데 저는 진짜 이 파리, 이거 리는 다 파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리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요, 눈. 그걸 이제 파가 잡는 거예요, 이제 파리처럼. 이거 잡을까. 진짜 저 쥐났습니다, 이거 할 때. 예. 머리 좀 쓰셨는데요? 예, 그 옆에 파리채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파리가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잡기 힘들잖아, 이제. 그 밑에 채자의 애는 또 파리 새끼예요, 또 이거는. 봐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리자는 파리의 움직임이 보여지죠, 이게 운동성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파리채가 말 그대로 파리채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파리채를 써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제 인생이 파리하죠. 자, 꽃도 마찬가지죠. 꽃자의 어느 부분을 꽃자로 해야지 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꽃 모양을 위에다가 쌍격을 안 하고 꽃 모양을 그냥 넣으시는 분은 그건 오자예요, 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이미지로 봤을 때 꽃자죠. 그런데 가독성으로 보면 그건 원래 조형이 오로 되니까 그렇죠. 옷딱 할 때 옷자지. 그런데 이제 글씨를 조금 더 덜 훼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꽃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산도 마찬가지죠. 시옷하고 아 구조하고 니은 산. 또 요 산. 시옷하고 아 산에서 들길에서 또 들. 글씨가 어떻게 넓어지죠? 들이니까. 그리고 들판 넓어지고.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한 글자가 됐든 글씨가 됐든 글씨를 위로 길게 늘릴 수가 있을 것이냐, 옆으로 길게 늘어뜨릴 수 있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글씨 구조를 보면. 그러면 결국은 글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길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이 되는 거죠. 압축시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단이 되는 거죠. 길고 짧고. 그리고 힘을 주니까 강이 되는 거고. 조그맣게 쓰니까 약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같은 한 글자여도 이렇게 또 아까 좀 자꾸 이런 상상력, 파리채, 파리 한번 잡아봤고, 에어컨, 선풍기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인데 이런 고정관념을 한번 깨는 노력을 해봤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거 알려준 이 텍스트만 보고 쓰시면 그냥 따라 쓰는 것밖에 안 돼. 요거를 샘플링을 해서 또 다른 걸 가져오셔야 돼. 또 다른 밥을 가져오셔야 되고, 또 다른 선풍기를 가져오셔야 되고, 또 다른 에어컨을 가져오셔야지 내 거가 되는 거지. 저도 이제 이거는 제 거지만 이걸 보고 쓰면은 그냥 이걸로 끝이라. 그게 좀 저는 이제 지양하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저번에 비하면 좀 짧게 끝났는데, 오히려 첫 번째 그 두 번 챕터가 중요했고, 이번에는 고정관념 깨는 거, 글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도사가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글씨를 보고 쓰는 걸로만 행복하는 거는 반쪽짜리 글씨다. 그래서 자꾸 탐닉을 해야 돼요. 저 나무를 보고 나무처럼 쓸 수 있냐. 우리가 이 저번에 수업할 땐 비가 왔지만 지금 또 해가 뜨니까 이 푸른 하늘과 얼마나 좋아요. 이 천변을 보면서 또 반대로 이쪽은 또 공사 중이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거. 그런데 하늘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보고 저 멀리 이제 기업하기 좋은 제가 쓴 글씨가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있고, 저기 레츠 스케일러 갖고 그런 것도 있고요. 선생님 쓰신 근데 쓰면서 인상 좀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자연적인 그게 그 켈리가 훨씬 더 가깝고, 그리고 그 근거를 저는 이제 전서의 상형 문자 그거를 제가 근거를 뒀잖아요. 그리고 이런 글씨를 쓰면서도 글씨가 또 옛날 글씨 민체를 또 써봐야 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다시 판본체로 연습을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글씨에 가지고 있는 이런 아까 글씨 연습하고 돼지, 그렇죠, 소, 말, 이거 12시간도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스타트가 돼가지고 몸에 배면 이제는 또 다른 이제 개성 있는 글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런 거에 좀 먼저 선생님 글씨를 처음에 제가 뭐 공모전 낸다고 체본도 해주고 했지만, 이런 비수기 때 내년을 위해서는 이런 수업을 꼭 받으셔서 이거 말고 또 뭐가 없는 것을 탐닉해야 되는 거죠. 아, 다음 주에는 또 뭐가 주겠지라고 해서 자꾸 사탕 받으려고만 오시면 저는 이제 사탄이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글씨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을 좀 더 즐기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좋은 이 기운을 받아서 채광이라든가 이런 거기서 글씨 쓰시면 훨씬 좋아요. 지금 그리고 형광등 안 켜고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잘 보여요. 글씨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